네, 자,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은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은 앞의 수열들보다는 조금 많이 쉬운 편입니다. 대체로 활용되는 부분도, 네, 일단은 처음 시작은, 최단 거리하고, 그 다음에 문제에서 순서를 지정해 주는 경우, 이 두 가지로 이제 보통 한정적이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다루기가 쉬운 편입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 설명부터 하겠습니다. 만약에 이제, 일단 결과부터 얘기할게. 만약에 A, B, C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9개의 문자가 있는데 이 9개의 문자를 나열한다고 하면 우리 원순열 할 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나열을 했다면 아마 9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즉 이 9개 문자가 다 달랐다면 9팩토리얼 나왔겠죠? 그러나 같은 것이 있는 개수만큼 계속 겹칩니다. 같은 것이 있는 만큼 계속 겹치기 때문에 우리는 3팩토리얼, 이 3팩토리얼은 A가 3개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2팩토리얼, 그 다음에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줘야 되겠다. 알겠죠? 네. 여기 있는 이 3팩토리얼은 뭐라고요? 네. A가 3개여서 그렇다. 여기 있는 2팩토리얼은 뭐라고요? 네. B가 똑같은 게 2개 있어서 그렇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4팩토리얼은 뭐라고요? 같은 C가 4개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간단하게 왜 그런지 설명을 좀 해야 되겠네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설명. 우리 여기 A, B, B, C 이렇게 있지만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A, B, 이렇게만 있는 경우를 나열한다고 해봅시다. 자, 일단 여기 A 3개하고 B 2개가 있는데요. 얘네를 갖다가 편의상 A1과 A2, 그 다음에 A의 3, B1, B2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리고 나서 얘네들을 나열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실제로 예를 들어서 얘네를 나열하다 보면 이런 것들이 나올 텐데요. A1, 그 다음에 네, A1, A2, A3, 그 다음에 B1, B2 이런 것도 아마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A1, A3, A2 네, 이런 것도 아마 있겠죠. 자,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A2에 A1, A3 이런 것도 있을 거고요. 자, 이 뒤에는 계속 같은 문자고요. 그 다음에 A2에 A3, 네, A1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지금 대충 눈치챘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내가 번호를 이렇게 붙여서 그렇지 얘는 AAABB, 얘도 AAABB, AAABB 다 똑같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거 5개 문자를 나열했을 때 만약에 저 5개 문자가 다 달랐다면 아마 5팩토리얼 나왔겠죠. 아마 5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같은 게 있는 만큼 줄어들겠다. 그죠? 우리 원순열에서 했죠. 같은 게 있으면 그 같은 개수만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안에는 같은 문자가 얼마나 있을까요? 자, 일단 여기 A1, A2, A3 이렇게 있지만 이 3개 문자를 보다시피 어떻게 돌려도 다 똑같은 거잖아. 결국은 다 AAA 이렇게 돼 있는 거지. 우리가 마음속으로 1, 2, 3만 붙여서 섞었을 뿐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A1, A2, A3를 섞었다고 생각을 해보면 3팩토리얼이 나오겠지만, 즉 6개가 나오겠지만 그 6개는 다 똑같으니까 하나로 봐야 되겠다. 자, 그러면 역시 같은 이유로 B1하고 B2 이렇게 있단 말이야. 자, 그러면 B1하고 B2도 사실은 내가 번호를 붙였으니까 B1, B2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사실은 B1, B2, B2, B1 다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그럼 같은 게 얼마나 있을까? B1, B2 또는 B2, B1 이거 두 개는 같은 거니까 저 B1, B2를 섞은 만큼, 즉 2개를 네, 나열한 만큼 계속 같은 게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5팩토리얼 120개가 나오겠지만 그 중에서 6개를 하나로 봐야 돼서 6분의 1로 줄어들고 그 다음에 B1, B2 2개를 하나로 봐야 되니까 2분의 1로 줄어들고 네, 다 해서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분의 5팩토리얼 이렇게 줄어든다. 자, 이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원리입니다. 자, 그럼 원리는 이제 이거로 끝났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최단거리 문제는 실제로 문제를 풀면서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최단거리 말고 대표적으로 얘가 활용되는 예를 하나 설명할게요. 자, 문제에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어떤 경우가 있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를 나열합니다. 자, 얘네를 나열하는데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A가 C보다
앞에 오도록 나열하래요. 자, 이렇게 문제에서 네, 순서를 지정하는 경우.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꼭 두 개는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최단 거리를 헷갈려 하지는 않아요. 뭐 그냥 문제가 이렇게 도형 그림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최단 거리 문제를 헷갈려 하진 않는데 훗날 어떤 문제를 푸는데 그 문제에서 A가 C보다 앞에 이런 식으로 또는 뭐 어떤 순서가 지정되는 어떤 뭐 이런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5개 도시를 방문하는데 서울보다는 부산을 먼저 방문하는 이런 식으로 문제에서 순서를 지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순서를 지정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면 되는구나 라고 기억하라는 얘기죠.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만약에 A가 C보다 앞에 와야 돼.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할 거야. A를 별로 바꿀 거야. 알겠지? 네. 그 다음에 C도 나는 별로 바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A, B, C, D, E 나열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별, 그 다음에 별, 그 다음에 B, D, E 얘네를 나열한다고 생각할 거예요. 알겠지? 자, 그러면 물론 결과적으로 답은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이 5개가 다 다른 문자였다면 5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별 2개가 다르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겠다. 자, 그래서 2팩토리얼분의 5팩토리얼 이게 정답이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왜 답이 되는지 네, 기억하셔야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얘는 만약에 별별 BDE 이렇게 나열했다고 하면 어떤 약속을 내포하고 있는 거냐면 아무거나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별 B, 별 D, E 뭐 나열하다 보면 이 120개 안에는 이런 것도 있겠죠? 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우리는 앞에 별은 A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 A가 C보다 항상 앞에 있어야 되니까요. 자, 그래서 앞에 별은 A라고 보고 뒤에 별은 C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다시 별, B, 별, D, E 나열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겠죠. B, D, 별, E, 별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앞에 별은 네, A죠. 뒤에 별은 뭐죠? 네, C인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얘는 문제에서 이미 순서를 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 쟤를 별로만 바꿔놓고 나열을 하면 앞에 별은 저절로 A가 되는 거고 뒤에 별은 C라고 네, 저절로 되는 거죠. 즉, 네, 너하고 나하고 우리 사이에 내포하는 저 별이 앞에 거는 A고 뒤에 거는 C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일단 순서가 정해져 있을 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푼다도 기억하셔야 되지만 네, 그 원리가 뭔지 네, 이것도 간단하게 기억을 하셔야죠. 뭐 이게 이제 설명 끝입니다. 알겠죠? 네, 문제 풀어러 가볼게요. 다 지우고. 네, 자 9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은 11123으로 5자리 만들기. 네, 얘는 그냥 간단하게 할 수 있죠. 우리 얘기한 대로 저 5개 문자가 다 달랐다면 5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1, 3개 같으니까 3팩토리얼 분의 1로 줄어들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얘가 답이고요. 2번은 0, 1, 1, 2, 2, 2. 얘는 풀이를 내가 2개를 얘기해 줄게. 자, 첫 번째 풀이. 일단 상황이 2가지죠. 얘 가지고 6자리 만들려고 얘기했으니까 제일 앞이 1 아니면 2로 시작할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상황을 2가지로 나눠보면 1로 시작하는 6자리 수. 아니면 2로 시작하는 6자리 수 이렇게 있을 거고요. 1로 시작하면 이 뒤로 이제 0 하나, 1 하나, 2, 2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2로 시작하면 0 하나, 1 2개에 2 2개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자, 그러면 얘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얘네만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앞에 1로 이미 확정이 되었다. 자, 그러니까 0, 1, 2, 2, 2 나열하면 네, 그냥 나열했다면 5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이 3개가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만큼 줄어들고 네, 팩토리얼 약분해보면 5 곱하기 4니까 20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20, 11, 22 얘 같은 경우에 얘는 그냥 나열했다면 5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맞죠? 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요만큼만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저 5개를 그냥 나열했다면 5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1, 2개, 2, 2개가 똑같잖아요. 그러면 2팩토리얼, 2팩토리얼 이렇게 줄어들 거고요. 120을 4로 나누면 30 이렇게 됐죠. 네, 이 상황은 서로 똑같은 상황이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합의 법칙에 의해서 얘네 둘을 더해야 되겠다. 자, 그래서 얘네 둘을 더하면 답은 50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요. 자, 위에다 쓸게요. 자, 얘를 어떻게 풀어도 되냐면 당연히 나는 이렇게 할 거야.
0, 1, 1, 2, 2, 2. 얘네가 6자리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0을 무시하고 그냥 전체 6자리를 다 구합니다. 자, 그래서 전체 6자리를 다 구해서 거기에서 제일 앞자리가 0인 걸 빼는 거죠. 자, 제일 앞자리가 0이면 그 뒤로 1, 1, 2, 2, 2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거잖아요. 자, 그러면 전체 6자리는 일단 6개를 그냥 나열했다면 6팩토리얼. 그 다음에 1, 2개가 같으면 2팩토리얼, 2, 3개가 같으면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눴겠죠. 맞지? 6팩토리얼하고 6하고 한번 지우면 5팩토리얼 120 남고요. 2팩토리얼로 다시 나누면 얘는 60 이렇게 생겼죠. 자, 그래서 얘는 60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0으로 시작하는 걸 빼봅니다. 1, 1, 2, 2, 2 이거 3개를 5개를 나열하는 거니까 그냥 나열하면 5팩토리얼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에 1, 2개가 같아, 2, 3개가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5팩토리얼을 3팩토리얼하고 약분을 하고 나면 우리 팩토리얼 약분 제일 처음에 연습했죠. 5 곱하기 4만 남아. 자, 얘를 2로 나눠? 그러면 10이죠. 자, 그러니까 따라서 60, 120 요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뭐 2풀이도 괜찮고 2풀이도 괜찮으니 둘 중에 어떤 거여도 상관없다. 자, 그 다음에 3번 1, 1, 1, 2, 2 중에서 4개를 선택하여 라고 했는데 아니 문장을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미 곧바로 알아보셔야죠. 자, 뭐를 여기서 4개를 선택하면 상황이 여러 가지로 나눠지겠구나. 물론 여기에서는 상황 나누기가 2가지밖에 안 되죠. 상황 나누기가 자연스러워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상황을 나눴을 때는 사실은 2가지밖에 안 되는데 어떤 2가지냐면 1, 1, 1, 2거나 아니면 1, 1, 2, 2거나 이렇게 2가지다. 자, 그러면 1, 1, 1, 2 얘를 갖다 나열하면 그냥 다 다른 문자였다면 4팩토리얼이었을 텐데 1, 3개가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 얘네 둘이 계산하면 4 이렇게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1, 1, 2, 2 그냥 나열하면 4팩토리얼인데 1, 2개, 2, 2개가 서로 같다고 보면 얘는 24를 4로 나누는 개념이니까 6이고 이 두 상황은 서로 경우의 수가 다르니 우리는 이걸 더해야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 10 이렇게 나오죠. 오케이? 네, 자 10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0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10번에 1번 TOMORROW 이렇게 있는데 O가 양 끝에 있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얘기한 조건을 먼저 충족시켜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는 O 2개가 양 끝에 있어야 된다고 했으니 일단 만족시켜줘야죠. 네, 자 그래서 O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를 썼어요.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가운데 부분에 남아있는 문자가 T 하나, 그 다음에 O 하나, 그 다음에 M 하나, 그 다음에 R, W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럼 얘네만 이제 나열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 이 6개 문자가 다 달랐다면 아마 6팩토리얼 나왔을 텐데 우리는 R 2개가 같죠? 그러니까 2팩토리얼로 나눠줘야 되고 자, 그럼 다시 얘는 720을 얘는 2팩토리얼로 나눴으니까 360 이렇게 생겼죠. 네, 자 끝났습니다. 2번. 자, 이번에는 자 A, G, R, E, E, M, E, N, T 이렇게 있는데 모음이 이웃해야 된대요. 우리 했죠? 모음이 이웃해야 된다. 이웃하면 묶어야죠. 이웃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끼워 넣기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끼워 넣을 대상을 뒤로 빼고 나머지를 먼저 나열하고 사이사이에 끼워 넣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일단 이웃해야 되니까 묶어야 되겠네요. 자, 우리는 A하고요, E하고요, E하고요, E하고 얘네를 하나로 묶어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얘네 묶고 나면 G, R, M, N, T 이렇게 남았습니다. 우리는 일단 이걸 하나로 보고 너 6개 문자라고 봐야 되겠네요. 6개 문자가 같은 게 없으니 그냥 나열하면 아마 6팩토리얼 나왔겠죠. 자, 그러나 이 묶음 자체 안에 A하고 E, 얘네들은 묶음 자체의 변화를 생각해야 되니까 자, 따라서 묶음 자체의 변화를 생각해 보면 A, E 다 달랐다면 4팩토리얼 나왔지만 이 세 개가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만큼 줄어들 거고요. 자, 그러면 6팩토리얼 곱하기 4 이렇게만 남았네요. 자, 그래서 720 곱하기 4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4, 7은 28, 자 2880 이렇게 생겼습니다. 오케이. 네, 자 1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LIMAT 이렇게 있는데요. 쟤를 나열하는데 M하고 A하고 T하고 E는
반드시 이 순서를 지켜야 된다 그랬습니다. 네,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죠? 별로 바꿔서 풀면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M하고 그 다음에 A하고 T하고 E하고 이거 4개를 별로 바꿔서 사실은 CLI 별별 이렇게 4개가 있다고 보고 걔네를 나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실제로 답은 그냥 간단하게 그렇다면 7개 문자가 다 달랐다고 본다면 우리는 7팩토리얼 이렇게 나왔을 텐데 별 4개가 다 똑같다고 봐야 되니까 4팩토리얼 분의 1로 줄어드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4팩토리얼 분의 7팩토리얼 얘가 답이고 얘네 둘을 약분하고 나면 7, 6, 5 이렇게만 남잖아요. 6, 5, 30에 4, 7 곱하면 210 이게 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부연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CLI 별별 이렇게 돼 있는 경우에 아무거나 내가 한번 써볼게요. 뭐 이거를 이 7개의 문자를 나열하다 보면 별, C, L, 별, I, 별 뭐 이런 것도 아마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약속을 한 거죠? 제일 앞에 별은 M이라고 약속을 한 거죠. 알겠지? 두 번째 별은 A라고 약속을 한 거고요. 세 번째 별은 T라고 약속을 한 거고 네 번째 별이 E라고 약속을 한 거죠. 자, 아무렇게나 또 해볼까요? 자, C, L, 별, I, E, I가 아니라 또 별 이렇게 만약에 돼 있다고 합시다. 별이 4개여야 되구나. 자, 그럼 하나 더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CLI 별별 나열하다 보면 이런 경우도 나올 텐데 우리는 뭐라고 약속한 거라고요? 첫 번째 별은 M이라고 약속을 한 거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별은 A라고 약속을 한 거고 세 번째 별은 T이고 네 번째 별은 E. 자, 그래서 어떻게 나열하더라도 어쨌든 별이 4개 들어가는 건 분명하고 그 별 4개에 M, A, T, E가 탁탁탁 박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렇게 풀면 되겠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에서 순서를 지정한 경우는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12번으로 넘어갈게. 자, 깨졌어. 자, 12번. 네, 자, 1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중간에 C를 거쳐서 가는 최단거리라고 했지만 일단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단 C가 없는 경우를 먼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C로 가는 최단거리라고 얘기했습니다. 가장 빠르게 가야 되기 때문에 따라서 이 문제는 이렇게 갔다가 올라갈 수 없죠. 그죠? 올라가면 최단거리가 아니잖아. 자,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갔다가 왼쪽으로 갈 수도 없어요. 그죠? C 쪽으로만 가야 되니까. 자, 따라서 우리는 얘를 A에서 C로 갈 때는 무조건 아래로만 내려가야 되고요. 또는 무조건 오른쪽으로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A에서 C로 갈 때 선택할 수 있는 하나하나는 오른쪽 화살표 아니면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예요. 자, 그럼 경로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으나 사실은 A에서 C로 가려면 오른쪽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4번에 걸쳐서 내려가야죠. 아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최단거리 문제는 근본적으로 뭐하고 똑같냐면 A에서 C로 가는 건 사실은 오른쪽 화살표 4개 하고요. 그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 4개를 나열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이 화살표를 섞는 거에 따라서 일단은 답을 내보면 4개를 나열한다고 생각해보면 8팩토리얼을 4팩토리얼 이렇게 나눈 얘네가 이제 답이 되겠는데 얘하고 얘를 지워. 자, 그러면 8, 7, 6, 5 이렇게 생겼죠. 자, 그 다음에 4팩토리얼은 24잖아요. 24하고 6, 8은 48을 지워 2가 남았어. 자, 그럼 5, 7은 35에 2 곱하면 70 이게 답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얘네를 막 나열하다 보면 이런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자, 오른쪽 아래 이렇게 생겼을 수도 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오른쪽 아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얘는 어떤 경로를 얘기하는 거냐면 오른쪽 아래 그러면 오른쪽 다시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 다시 오른쪽 그 다음에 아래 오른쪽 그럼 다시 아래 오른쪽 아래 이렇게 간 경로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화살표 하나하나가 나열하면 곧바로 어떤 특정 경로를 얘기하는 거니까 우리는 나열하기만 하면 되죠. 자, 그래서 최단거리 문제는 일단 직사각형 모양이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경우에 한해서 오른쪽 화살표와 아래 화살표의 적절한 조합으로 만들어진다. 따라서 우리 입장에서는 이 화살표들을 그냥 나열만 하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이 방금 얘기했듯이 일단은 처음에 우리가 배운 건 직사각형 모양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문제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A에서 C를 꼭 거쳐서 B로 가야 된대요. 자, C를 꼭 거쳐야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일단 이 사각형 안에서만 일단 생각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아래로 내려가 그러면 다시는 C로 다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일단 이 사각형 안에서 어떻게 경로를 짜더라도 네, C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C에서 B로 갈 때도 네, 이렇게 가는 거죠. 요렇게 가는 겁니다. 즉 우리가 배운 직사각형 모양이 사실은 두 개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난 이렇게 할 거야. A에서 C를 거쳐서 C에서 B로 갈 거 아니야. 맞지? 자, 그러면 A에서 일단 C로 가는 경로, 얘를 생각해 보자. A에서 C로 갈 때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네, 오른쪽, 아래. 하여튼 두 번 가기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 오른쪽, 아래 이 화살표를 나열하는 거고 우리는 4팩토리얼 얘를 2팩토리얼 이렇게 나눠서 24를 4로 나누면 6가지 이렇게 생겼다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 새롭게 계산할 필요 없잖아. A에서 C로 가는 거하고 C에서 B로 가는 건 모양이 똑같죠? 네, 그러니까 따라서 C에서 B로 가는 것도 동일하게 6가지가 나오겠지. 자, 그러면 우리는 답이 6 곱하기 6 이렇게 생겼겠네요. 자, 그래서 답이 36입니다. 일단은 현재는 이제 여기에서는 쉬운 문제인 경우에 직사각형 모양 이렇게 되는데 13번에서 이제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경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13번에서 네, 풀면서 얘기할게요. 네, 자, 13번을 풀어보겠습니다. 자, A에서 B로 가는 최단거리인데요. 앞에 거하고 다르죠. 직사각형 모양이면 쉽게 풀 수 있을 텐데 보다시피 중간이 비어있기 때문에 직사각형 모양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우에 이제 A에서 B로 갈 때 크게 풀이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직사각형 모양이 나오도록 합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요. 얘네를 몇 개의 특수한 상황으로 쪼개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숫자 쓰기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숫자 쓰기 역시 합의 법칙을 원리로 해서 네, 연습하는 겁니다. 숫자 쓰기는 선생님이 별도로 영상을 따로 올려줄 테니 네, 그거 보고 일단 추가 연습을 하기로 하고요. 여기에서는 합의 법칙을 염두에 두고 몇몇 개 상황으로 쪼개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앞에 12번에서 직사각형 모양일 때 최단거리 그 화살표를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풀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A에서 B로 가는데 얘를 어떻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지? 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해볼래요. 나는 여기 P요. 그 다음에 여기 Q, 그 다음에 여기 R, 그 다음에 여기 S. 자, 나는 A에서 B로 가는 이 경로를 P, Q, R, S 4개로 쪼개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A에서 B로 갈 때 이 4개 점 중에 어떤 점을 적어도 하나는 반드시 지나야 되면서 동시에 두 점을 동시에 지날 수는 없어요. 그죠? 이 점, 이 점 두 개 동시에 지날 수는 없잖아요. 자, 따라서 네, A에서 B로 가는 경로는 사실은 P, Q, R, S 4개로 쪼갤 수 있다. 물론 선생님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왜 하필이면 여기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이렇게 3개를 잡으면 안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되죠? 됩니다. 자, 만약에 X, Y, Z 이렇게 3개로 나눴다면 되지만 2개로 되는데 굳이 3개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그럼 안 되지. 여기 하면 여기가 비어 있어서 이렇게 가는 경로를 안 세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로가 빠져나갈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PQRS 이렇게 나눌 거고요. 그러면 A에서 B로 가는 이 경로라고 하는 건 크게 상황이 4가지가 되겠다. 하나는 A에서 P를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경로고, 자, A에서 P로 가는 건 네, 직사각형 모양이죠. 이제 오른쪽 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자, 따라서 오른쪽 위 이 5개의 화살표를 나열하면 5팩토리얼을 4팩토리얼로 나누는 5가지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P에서 B로 가는 건 네, 한 가지밖에 없죠. 계속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얘는 1 곱하면 5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 A에서 Q로 갔다 Q에서 B로 가는 경로의 수는 어떻게 되는 거죠? A에서 Q로 가는 건 오른쪽, 오른쪽, 위 이렇게 되는 거잖아. 오른쪽 화살표 2개하고 위로 가는 화살표 3개를 나열하는 거하고 같죠. 자, 따라서 얘는 5팩토리얼 얘를 2팩토리얼, 그 다음에 3팩토리얼 이렇게 나누는 거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거요. Q에서 B로 가는 이 직사각형은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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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화살표 4개, 위로 가는 화살표 하나예요. 자, 그러니까 따라서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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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가는 이 화살표를 나열하는 거기 때문에 따라서 우리는 5팩토리얼을 4로 나누는 것과 같다. 아니, 4팩토리얼로 나누는 것과 같다. 자, 그러면 얘는 5팩토리얼을 이거 120이잖아. 얘 6이잖아. 나눠. 20이잖아. 2로 나눠 10이네. 자, 그래서 너는 10이고 그 다음에 너는 5니까 얘는 50까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A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다시 B로 가는 거. 이건 할 필요 없죠. 왜 그러냐면 모양이 전체적으로 대칭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문제는 A에서 Q로 갔다가 Q에서 B로 가는 이 경로나 아니면 A에서 R로 갔다가 R에서 B로 가는 이 경로가 정확히 대칭이기 때문에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네가 50이면 너도 50이구나 라고 금방 알아보셔야죠. 이걸 계산하고 있으면 안 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A에서 S로 갔다가 S에서 B로 가는 거예요.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누구하고 똑같죠? 여기에서 A에서 P로 갔다가 P에서 B로 가는 이 경로나 알겠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S로 갔다가 S에서 B로 가는 이 경로나 역시 대칭이잖아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일자로 가는 거하고 여기서 일자로 가는 거, 여기에서 오른쪽 위 이거나 아니면 여기에서 여기로 갈 때 오른쪽 위 이거나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역시 대칭이라서 둘은 같죠. 우리는 앞에서 5가지라고 했으니까 너도 5가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5하고 50하고 50하고 5니까 다 더하면 110. 얘가 정답입니다. 자,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 2가지 PQRS 이거 나누는 게 약간 헷갈린다라고 하면 계속 선생님한테 들고 와서 질문하시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추가 영상으로 숫자 쓰는 걸 갖다가 영상으로 추가로 더 올려줄 테니까요. 조금 더 연습해 보시고요. 모양이 이상하면 이상할수록 숫자 쓰기 그게 괜찮기는 한데 수능에서는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오케이? 일단은 연습은 그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